오늘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평등한, 공정한 고교 입시를 만들어갈 해법이 될 것인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이처럼 이제 결정을 내린 데는 그동안 뭐 이런저런 과열된 사교육 문제라든가 고교의 서열화 문제,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이제 불거졌고, 또 얼마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공정한 거냐 이 논란도 빚어졌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근데 자사고나 외고 이런 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종으로 인해서 대입시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까? 일단 뭐 통계적으로는 그런 결과값이 나왔는데 학종에서 유독 이 학생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 유형에 따라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서열화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입시 전형 요인 때문에 서열화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 어떻게든 특목고로 가려고 길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그냥 우수한 학생들이 일단 워낙 많이 몰려 있는 셈이니까 결국 마찬가지다. 어떤 전형으로 치르더라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내신으로 보면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입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합격을 쉽게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특성 자체가 어떤 내신의 성적을 정량평가에서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이 아니라 내신의 여러 가지 그 교과목의 특성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진로에 맞는 교과목에서 어떤 성취도를 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성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에 줄 세워진 데이터의 순서대로 학생을 뽑아야 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결과값을 맞춰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쪽으로 좋은 학생들이 몰린다, 훌륭한 학생들이 몰린다. 근데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 아이도 열심히 중학교 때 과외를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라고 몸부림쳤다면 사교육 비용이 정말 이렇게 차이가 큰 게 드러나나요? 네, 실제적으로 드러나고요. 과거에 외고 같은 경우에 입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필평가가 있을 때는 학원에 특목고 대비반이라는 학원 혹은 특목고 대비 학원이라는 브랜드가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희망 고교 유형별로 저희 단체가 국회의원실과 함께 한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고는 월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이 8.7%인 반면에 8.7%.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서 한 5배 가량의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고교 유형도 일반고에 비해 월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이라든지 입시 부담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유발되는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떠밀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보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사고나 외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영재고와 과학고를 남겨놓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일단은 영재 교육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 이공계열 인재 육성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외고나 다른 자사고 정책에 비해서는 좀 더 설립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는 사실상 영재성을 발굴해서 타고난 영재성을 발굴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한 고등학교 단계에 가면 영재교육 유형의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지필고사 중심으로 입시가 존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고등학교 수학교육 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재가 입시를 통해서 입학된다라는 비판들을 받고 있는 상황.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체제는 유지하지만 예.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내겠다라고 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방안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되는 대로 거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필평가 방식을 뭐 이렇게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개발한다든지 또 영재성을 발굴한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그 영재 진단 도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세부 방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에 분명히 맞고 그 목적대로 운영되는 이제 학교를 만들려고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겠군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자사고 민족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안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영재고로 이제 바꾸겠다. 당국에 신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영재 학교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국에 8개 영재 학교가 있는데 과연 전국에 8개 영재 학교에 들어갈 만한 영재가 존재하느냐 이런 비판부터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거점형으로 뿌려놨지만 서울 경기에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전국의 영재학교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영재고 전환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이것을 검토하거나 좀 승인하기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의 자사고도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가 되는 건데 대안학교도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로 전환될 경우 인가형 대안학교로 좀 승인을 해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의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학교로 그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교 서열 체제를 그대로 또 답습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민족사관고가 이것을 뭐 물꼬를 튼다라면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들도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다시 고교 서열 체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이제 연도가 박혀 있는 것은 아마도 2025년이 고교 학점제의 전반적인 실시와 맞물려 있는 그런 해니까 그거와 맞추어서 일반고로의 전환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 준비는 제대로 된 걸까? 거기에 일반고 전환도 한꺼번에 다 해버린다면 과연 2025년까지 다 준비돼서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은 좀 남습니다. 네. 작년부터 그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을 해서 뭐 연차에 따라서 과정들은 밟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과연 학교들이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면서 좀 고교 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는 향후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령만 바꿔갖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른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 정권은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또 시행령만 싹 바꿔가지고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은 다들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고교서열화는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민 여론도 뭐 그 시의성에 따라서 약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항상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고 또 저희 단체가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10명 중 7명이 고교서열화는 해소돼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흐름과 추세 또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라면 다음 정권도 좀 같은 흐름을 갖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는 또 보완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 같아서 대학 서열화도 어떻게든 좀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네, 예, 전체적으로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참 교육 문제 어렵습니다. 구본창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